저는 번개 스터디를 할 때 마음가짐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피드백해주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번개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2차 스터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스터디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의 단점을 찾는 것,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제 영상을 찍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혼자 스터디를 해봤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놓치고 보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찝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주제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령 사과를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빨갛고 큰 사과를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과는 초록색의 작은 사과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모여서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2차에 대한 배경지식을 세우기에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2차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나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 스터디원 다양하게 만나셨던 분 계신가요? 그러시면 자신의 동영상을 봤던 선생님들은 태가 달라요. 이 팔의 각도부터 다릅니다. 제가 봤던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자신의 동영상을 봤다면 자신이 어떤 자세에 있는지, 어떻게 팔을 움직여야 이 각도가 나오면서 정갈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동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그냥 편하게 손을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의 얼굴이나 시선을 내가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이 보아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피드백을 해주세요. 선생님 눈이 너무 면접관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시선을 옮겨주세요 라는 피드백을 했는데 나는 난 나름대로 움직인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영상을 찍은 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좀 더 많이 보는지, 아니면 말할 때 목을 움직이진 않는지.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유아교육 과정에서 뭐뭐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 선생님들이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합니다,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그 연습만의 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중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누구나 겪지만 그 과정보다 한층 더 발전을 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부드럽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말하든 저 사람들이 들어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하려면 나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를 볼 때 영상을 찍다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어떻게 제가 해결을 했냐면, 제가 그때 핸드폰을 64기가를 써서 진짜 한 영상을 찍기도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으면 제 개인 비공개 밴드에다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핸드폰에서는 그 영상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든 밴드에서 제 영상을 볼 수 있고 제 핸드폰의 용량은 살아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개인 밴드 만들어서 꼭 자신의 영상 찍어서 올려보시고 자신의 영상 눈으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서 하는 게 적당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특이하게 번개 스터디를 했지만 번개 스터디 위에도 저 혼자 하는 홀로 스터디, 그리고 짝스터디 쌤과 함께하는 짝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초수 때는 3명이서 함께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3명도 괜찮아요. 아이디어 나오기에도 좋고 더 다양한 피드백 듣기에도 좋거든요. 근데 3명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수업 하나씩 하는데도 3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힘들다, 나는 조금 저처럼 번개 스터디를 병행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2인 정도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2인이 불편하다 싶으시면 3명이서 4명이서 하셔도 무관합니다. 선생님께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노량진에서 할까요? 지역에서 할까요? 저는 노량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차부터 노량진에서 준비를 했었고, 저는 저의 지역이 만나기가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스터디룸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량진을 택해서 저희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번개 스터디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노량진에 있었죠.
노량진이 물론 스터디룸도 싸요. 1시간에 1,000원이 1,000원 안팎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자리도 많고요. 근데 우리 유아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같이 입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스터디룸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 지원하신 선생님들 만나서 이 선생님과 내가 경쟁자가 아니라 이 선생님과 내가 둘이 같이 붙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서 스터디를 하신다면 지역에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드백이 굉장히 많은 게 2차예요. 1차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풀고 제가 매기기 때문에 2차보다는 마음의 타격이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틀린 거니까요.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시라?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나는 저것들을 반드시 고쳐서 2차 시험 현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2차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스터디를 할 때는 배워가는 자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스터디를 할 때 피드백도 피드백이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를 하잖아요. 뭐 어떤 도에서는 이거를 중시를 하는데 선생님 이 사업 보셨어요? 저 이 보도자료에서 봤어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그거 시책에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같이 정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눔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거 나만 알아야지, 선생님 알려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 스터디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대답을 할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같이 나누어서 같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만의 특별한 대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몇 명의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지 모르지만 나와 똑같은 대답을 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만의 획기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와 내 스터디원은 무조건 합격한다 이 마음으로 서로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합격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배워가겠다는 마음, 서로 나누어서 둘이 같이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2차 스터디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은 제가 영상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요. 피드백을 중요하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와요. 피드백이 10개가 나오면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빠르게 고쳐야 할 것을 3개, 4개 정도 뽑아요. 4개는 좀 어렵다. 3개 선생님들 선택에 따라 3, 4개 정도 고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3, 4개를 다음 스터디까지 100% 고쳐서 오는 거예요. 물론 100% 고치기 힘들어요. 80%라도 고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피드백을 다 고친다면 저에게 남은 과제는 6개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6개의 피드백, 물론 더 추가될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점들이 보이게 돼서. 그러면 여기서 또 3개, 4개를 줄여나가다 보면 저에게는 피드백할 수 있는 내용이 남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것처럼 피드백을 받으시면 거기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고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골라서 그것부터 고쳐나가는 것, 그렇게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천천히 나의 단점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고 배우는 자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면 스터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 스터디는 저는 그 밴드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 혼자서 그냥 스터디를 한 6시간 잡아서 6시간 동안 제가 그냥 혼자 말하고 혼자 구상하고 이런 홀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2차에서는 스터디로서 연습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고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개인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터디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나도 피드백 받고 고쳐야 되고 가끔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저 혼자서 스터디룸을 잡아서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스터디룸을 잡아서 저 혼자 피드백을 하고 저 혼자 성장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시간도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시험 전에 4일 동안 스터디룸을 9시간인가 6시간인가를 잡아서 4일 동안 모든 수업 내용을 다 돌리고 모든 예상 문제를 다 돌리고 2차 시험장에 갔어요.
이 혼자 하는 스터디는 선생님께서 시간과 스터디룸을 구해서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밴드 스터디는 어디서 구하냐? 라는 선생님들 계세요. 밴드 스터디는 우리 유명한 다음 카페 있죠? 유치원 인문고시 카페에서 선생님이 스터디장이 되셔도 좋고 아니면 관심 있는 스터디원으로 참여해도 좋습니다. 밴드 스터디는 면접이라면 시책에 대한 이야기, 시사에 대한 이야기, 놀이에 대한 이야기, 기사 스트랩 스터디도 있고 이거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께서 골라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왕의 번개 스터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를 번개로 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2차를 번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번개로 진행한다는 것. 2차도 번개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번개 스터디를 할 때 마음가짐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피드백해주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번개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제가 번개 스터디 글을 올립니다. 제가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번개 스터디를 구해요. 장소는 어디고요? 몇 명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몇 시에 진행을 할 거고 스터디룸은 저는 미리 예약을 해뒀었어요. 미리 예약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뭐뭐이고요. 그리고 오실 때 이러이러한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펑크가 나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쓰리겠죠. 왜냐면 스터디룸 미리 예약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펑크를 절대로 내지 않으실 분만 신청해주세요 라고 올렸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번개 스터디를 하실 땐 서로서로 그런 매너를 갖춰서 펑크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번개 스터디의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번개 스터디 준비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출제할 문제 2장, 그리고 구상지도 2장, 그리고 A4 용지 2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펜, 그리고 두세 시간씩 말하다 보면 목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실 물을 준비해주세요 라고 저는 스터디 모집글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준비물을 가지고 A와 B 두 사람의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A랑 B가 스터디 준비물을 가지고 만납니다. 인사를 나누겠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로 가져온 준비물을 펼칩니다. 이때 문제를 미리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번개 스터디 할 때 저는 즉석 구상을 하고 즉석에서 시연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두었어요. 근데 뭐 어려우신 선생님이라면 미리 구상을 해두셔서 좋아요 라는 가정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출제할 문제들이 있겠죠? 먼저 A라는 사람부터 시연을 시작할게요 라는 가정으로 스터디 진행 방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A가 먼저 시연을 하게 된다면 B가 가져온 문제를 A가 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B가 가지고 온 문제지 2장을 B와 A 각각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시간 동안 A와 B 동시에 구상을 합니다. 구상지 2장 중에 한 장은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구상을 하고 그 구상 시간이 땡 시간이 지나면 A라는 사람이 바로 시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온 A4 용지 한 장에다가 그대로 피드백을 쫙 써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출제한 문제고 나도 문제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다 알고 계시겠죠? 쭉 피드백을 해주면서 빼곡히 적어줍니다. 저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고 빼곡할수록 나에 대해 관심이 많고 나 이 스터디를 진심으로 임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피드백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피드백을 한 후에 시연이 끝나면 10분 정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이러이러하셨는데 이 장면이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혹은 선생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피드백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이 10분 만에 이루어져야 되나요는 아니에요. 저는 잘 맞는 선생님하고는 피드백이 30분 넘게 이루어져서 스터디룸을 1시간 더 예약하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드백을 나누시고 조금의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면 이제 B라는 선생님의 시연 차례가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A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지를 B와 A가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동시에 구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B 선생님이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하는 동안 A 선생님은 피드백을 해주시고 시연이 끝난 후에 서로 피드백을 나눕니다. 어떠한 표현이 위험했다, 어떠한 표현은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질문에서 선생님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라는 내용도 이야기 나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사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빨간 사과, 초록 사과.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낸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이 낸 문제가 있더라도 그 답변을 굉장히 가지수가 많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가지수를 다 가져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모두 구상한 것을 동시에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구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구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에서 나도 답안을 생각해 봄으로써 어떤 답안이 적절하겠다, 저 답안이 내 답변보다 더 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수업 시연에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을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업 시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같이 띄워드릴게요. 수업 실현에서 생활주제, 소주제, 목표, 활동명, 활동자료, 대상 연령, 조건 등이 모두 다 조건이에요. 그냥 이 문제지에 나온 모든 글자들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문제지를 보면서 미리 조건들을 파악하고 저도 구상을 해본 다음에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본다면 훨씬 더 심도 있게 조건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구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번개 스터디를 하다 보면 두 명이서 면접과 수업 한 세트를 재빠르게 돌리면 3시간이고요. 좀 길게 돌렸다 싶으면 4시간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번개 스터디 할 때는 2명까지만 추천해 드립니다. 3명을 하면 수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펑크가 난다면 그냥 그날은 혼자 연습하는 저희 홀로 스터디 시간으로 가져야겠죠. 그리고 스터디룸 예약하는 게 조금 문제였어요. 미리 막 며칠을 예약해두면 저의 자금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 3일 정도를 예약해 두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제공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을 지역마다 제공을 해줄 경우가 있거든요. 노량진도 물련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스터디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터디룸을 재빨리 잡아서 예약을 해둔 다음에 2개 정도는 그냥 제가 사비로 먼저 스터디룸 예약을 합니다. 그래놓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직후 2, 3일 후, 3, 5일 후 이렇게 번개 스터디를 구하지 않고 한 그 다음 주로 번개 스터디를 잡아서 나의 번개 스터디 상대가 되는 선생님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두었어요. 스터디룸이 그리고 유아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자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오전 내에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 시간대를 활용을 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대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시부터 9시까지 스터디룸을 잡았고 그 시간대 번개 스터디를 했으며 그리고 잘 맞아서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던 선생님은 10시까지 그리고 10시에 스터디룸 문을 닫으면 그냥 11시에 근처 카페 가서 피드백을 나누는 정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너무 잘 맞아서 번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났었던 선생님입니다. 걱정되는 게 있죠.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기에 번개 스터디로 불특정 다수를 만난다. 좀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번개 스터디가 직접 만나서 피드백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시국인지라 저희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온라인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면서 번개 스터디를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스터디를 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냐면 스터디를 제가 너무 못해서 스터디를 못하겠어요 라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선생님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엔 누구나 못해요. 지금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부터 2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서 다들 못할 때 같이 시작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렵다고 스터디 계속 미루지 마시고 다들 스터디가 어렵고 시연이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선생님도 스터디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터디원 중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 똑같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는 2차 시기에는 슬럼프가 굉장히 자주 오고 그리고 자주 오는 슬럼프에는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나 진짜 못하는 것 같다. 나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들한테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그냥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안 구해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스터디가 늦게 구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짝스터디가 12월 중순에 구해졌거든요. 1차 발표 이후에 났기 때문에 좀 늦은 편에 속하기도 하죠. 그때 구했는데도 그 선생님과 저는 성향이 잘 맞기도 했고 서로 피드백도 잘 주고받았고 그래서 그 선생님과 굉장히 즐겁게 스터디를 하면서 확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터디원 너무 안 만나져요, 스터디가 안 생겨요 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아까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긍정적으로 마음을 잡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스터디가 계속 안 구해지신다면 초조해 하지 마시고 홀로 스터디 있잖아요. 저 스스로 연습하고 제가 영상하는 피드백 혹은 인터넷 그 밴드로 영상을 올려서 피드백 해주는 스터디도 있거든요. 그런 스터디라도 하시면서 좋은 스터디원 만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스터디와 번개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번개 스터디가 굉장히 좋은 게 초임 그리고 중견교사뿐만 아니라 원강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만나서 썼었고 그 선생님들이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누구는 별로고 누구는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만나면서 그 장점들을 쏙쏙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면접과 수업 실험 편에서 만나요.